예, 안녕하십니까. 정치권이 보궐선거 수습을 하느라 아주 바빠졌습니다. 여야 모두 민주당은 지도부가 총사퇴를 했고, 국민의힘은 이제 의원총회를 열고 전당대회 새 지도부 선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 논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와대 대통령 입장도 나왔고, 김종인 국민의힘 위원장도 사퇴를 했습니다. 보궐선거가 끝나고 오늘 가장 큰 관심은 서울시 교통방송 김어준 방송을 도대체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제 김어준을 퇴출시켜야 한다, 이런 목소리들이 높습니다. 김어준을 어떻게 퇴출시켜야 하느냐, 저 수습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국민의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라고 했습니다.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 정세균 총리가 다음 주면 사퇴를 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큰 폭의 개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개각을 해봐야 크게 국면 전환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대통령이 지금까지의 국정 기조를 바꿀 것 같지도 않습니다. 또 바꿀 수도 없고요. 바꿔봐야 별 효과도 없을 겁니다. 그런 정도고요. 민주당이 지도부가 총사퇴를 결의를 했습니다. 총사퇴를 하고 다음 주에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그래서 다음 달로 예정된 전당대회 준비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다음 달 총지도부를 다시 구성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도 김종인 위원장이 사퇴를 하고 이제 다음 달이면 전당대회를 다음 달에 열 건지, 전당대회 시기, 또 전당대회 방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많은 의원들이 의사를 표시를 했습니다. 의원들의 대다수의 말은 야권 통합, 그 다음에 혁신 이야기가 주류를 이뤘는데, 이게 지금 야권 통합을 하고 난 다음에 전당대회를 열 거냐, 아니면 전당대회를 열고 야권 통합에 계속 나설 것이냐, 이런 미묘한 부분이 지금 이제 쟁점이 됩니다. 물론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바로 복당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안철수와 윤석열의 문제가 걸려 있죠. 이 통합이 먼저냐, 전당대회가 먼저냐, 지금 이 부분이 아마 앞으로 쟁점이 되고 논의가 계속돼야 될 깊이 있게 보입니다. 오늘 특히 볼만했던 것은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의 56명의 초선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지역에 매몰되지 않고, 과거에 매몰되지 않고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 맞습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앞으로 더욱더 정치 현안에 많이 목소리를 내고 더욱더 적극적이어야 한다. 그 다음 정말 전국 정당, 그 다음 거듭해서 혁신하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이제는 국회의원이 된 지 1년도 되었고 또 선거도 치러본 만큼 이제 각자의 역량을 발휘할 때가 왔다.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이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는 선수에 밀려서 소극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얘기가 되지를 않습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당선자인 오세훈, 박형준 서울시청과 부산시청으로 각각 출근을 했습니다. 오세훈, 박형준 모두 각오에 차 있고 마음이 바쁠 겁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 지금 1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그래도 국민들에게 국민의힘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이 되니까 서울시가 이만큼 달라지는구나, 부산시가 이만큼 달라지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줘야 될 의무, 또 책임도 있죠. 그래서 마음도 바쁘고 의욕적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서두를 수 없는 것이 절차를 어겨가면서, 순서를 어겨가면서 해서는 안 된다. 절차를 어기고 순서를 어기고 독재체제를 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으로 충분하다. 국민의힘은 그러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절차를 어겨가면서 무리하게 무언가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또 그리고 그렇게 추진해서 일도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110명인데 그중에 민주당이 102명입니다. 부산시 의원이 47명인데 그중에 39명이 민주당입니다. 압도적 다수가 민주당입니다. 지금 시의회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서 시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즉 시의회가 완전히 민주당으로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의욕만 앞선다고 해서 일은 되지 않는다. 차근차근 설득력 있게 이제 모든 것을 여론에 호소하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어준 방송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고, 자, 오세훈 시장이 됐으니까 뭐 제한적이긴 하지만 서울시장이 교통방송에 대한 이게 뭐 독립재단이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지난해부터 인사권도 가지고 있고 또 감사권도 있고 예산권도 편성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 예산을 뭐 협의를 해서 통과시켜줘야 하겠지만 뭐 많은 서울시장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죠. 어떤 형태로든지 김어준 또 김어준 그 방송에 대해서 철퇴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지금 김어준을 쫓아내고 김어준 그 방송을 없애는 것이 급선무냐, 아니면 김어준이 어떻게 해서 방송농단을 넘어서 선거농단을 할 수 있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 과정, 그 내용이 뭐가 있었는지를 한번 들여다봐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한 라디오 방송이, 서울시 산하의 한 라디오 방송이 선거농단을 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김어준 혼자서 이게 가능했겠느냐? 지금 일반적인 정상적인 방송국이라면 이렇게 검증되지 않는 인터뷰어를 섭외한다든지 방송에 내보내고 편향되고 이 수준 낮은 저질의 이런 방송을 내보내게 되면 그 담당 PD, 담당 팀장, 그 담당 방송인은 모두 퇴출이 됩니다. 스스로. 그 방송국 안에서 스스로 퇴출을 시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김어준의 방송은 그렇게 편향되고 저질의 방송을 하는데도, 방송에 ABC도 맞지 않는 이런 방송을 했는데도 어떻게 해서 이게 중단되지 않았는지 그 이유부터 밝히는 것이 급선무다. 그러니까 김어준, 그 다음 PD가 있을 테고 그 PD 위에는 담당 팀장, 국장이 있을 테고 그 라인에서 어떻게 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방송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으면서까지 이 김어준의 이런 식의 편향, 저질 방송이 가능했느냐. 그 다음 이번 딱 보궐선거에서 보여준 페르가모, 생태탕, 이런 방송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그 구조적인 이유, 내용을 먼저 밝혀내야 한다. 그 내용을 밝혀내기 위해서 먼저 지금 국민의힘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어준과 이 교통방송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법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고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방송 내에서 이게 방송국이 제대로 된 방송국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내부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을 겁니다, 아마. 어떻게 해서 이 김어준의 이 저질 방송이 가능했는지 일단 내부 조사부터 해야 한다. 서울시는 일단 감사권을 발동을 해서 이게 교통방송이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건지, 어떻게 해서 김어준의 이 같은 편향 방송이 가능한 건지, 선거농단까지 일으킬 정도로 이런 짓거리를 할 수 있는지를 밝혀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의회, 서울시의회의 협조도 구할 것은 구해야 한다. 물론 서울시의회가 뭐 그렇게 협조해 줄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오세훈 또 서울시로서는 많은 사람에게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설득해야 한다. 일반 신문이나 방송 같은 경우에 기자, PD, 아나운서, 방송인, 진행자 누구도 이런 식의 검증하지 않는 일방적인 인터뷰를 방송에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내보낸 일이 드러나면 곧 바로 인사조치가 됩니다. 그 당연한 일들이 교통방송에서는 왜 일어나지 않았는지, 일어나고 있다면 지금 교통방송 내부에서는 어떤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건지, 갈등이, 이 내용부터 소상히 밝혀내고 그 다음 김어준과 김어준 방송을 처리해도 늦지 않다. 고맙습니다.